연설투가 아니고 이제 대화투로 설명하시면. 네. 아니 어떻게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야권 후보들이 이제 우리 상인들의 요구에 근접한 요구 다 만들어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장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분들이 지금 해를 넘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문재인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님께서 당장 지금 시급한 거, 일치된 것은 좀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또 단일화 협상도 하시고 또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국민들이 정말 그 진보적 정권 교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투표장에 달려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 합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대형 마트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곳곳에 저기 인천의 네. 삼산동 거기도 지금 1년 반 됐거든요. 그리고 저 광명이 최초로 입점된 게 2006년도인데 그때부터 제가 그 현장에 같이 결합해서 여지껏 싸우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가 지금 그 합정역에서 네. 심상정 후보를 모시고 맛있는 점심을 어딘가에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 사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안 돼. 선거법 위반이야. 그거 우리가 내야 돼. 우리가 아니 선생님이 네. 50배를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돼요. 우리가 저 농담이었고 저는 친한 그래서,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 이제 길거리를 얘기했던 건데요. 갈 때는 넘어지지 않고 가야 되니까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갑시다. 오늘은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보통 하루 일정이 좀 어떻게 돼요? 후보 6시에 되시면? 집에서 나옵니다. 6시. 아침에. 댁이 어디더라? 대기 우리 집이 네. 고양시 덕양. 그거 맞아요. 고양시 덕양구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당이라고 옛날. 그래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이제 주무시는 거는 또 몇 시 주무세요? 어제는 대구 갔다 와가지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 됐더라고요. 그래. 강행군을 1시에 잤어요.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면은 12시 반에 집에 도착하셔서 씻고 나면 아무리 빨라도 1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에 근데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그러니까 5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선 후보 하지 마십시오. 아니, 대선 후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야? 정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야, 근데 아까 우리가 우리 눈물을 빼냈던 건어물 시장 아저씨 하고 그보다는 더 낫네. 그보다는 좀 낫네요.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4시에 일어났는데 이 대책이 하느라고 1시 반에 주무신대요. 왜냐면 어떻게 투쟁을 할까? 그걸 또 동료들이랑 그렇게 상의한대요. 몇 년 하면은요 탈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옛날에 더 걱정이야, 노동운동할 그런 게. 때 그렇게 탈진한 적이 있어요. 왜 노동운동했으면 그냥 서울대 다니면서 그냥 좋은데 삼성 같은 데 취직하지 왜 노동운동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홈플러스 이사도 되시고 그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부모님도 그런 기대들 있고 그럴 텐데 왜 갑자기 대학교 소문 다닐 때 물어보면 대학 다닐 때 인기도 좋았다는데 왜 갑자기 저는 그거 사실이에요?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왜냐면 사실이에요? 동기들을 제가 그래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직도 몰랐어요. 그랬구나. 그걸 아직도 몰랐다고 꾸중 듣고 노회찬 있잖아요. 대표는 뭐 당론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젊은 사람들은 잘 저는 제가 잠깐만요. 저희 여러분 오마이 TV에서 중계하고 있는 대선 원래 생방송으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표하고 걸어가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합정역 쪽에서 상수역 쪽으로 지금 인터뷰를 밥 먹으면서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걷는지 갑자기 잠깐만요. 대표님 잠깐만 설명을 조금만 하고 시청자에게. 그래서 지금 집회 현장을 떠나서 대선 후보와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히 어떤 진보적인 정책, 어떤 정책이 있는지, 뭐 연설투도 아니고 또 무슨 정책을 막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근데 우리가 5분간 걸어갔는데 5분 중에 절반은 최혜성 작가가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시청자에게 설명을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편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오마이 TV에서 하고 있는 대선 올레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숨김없이 점심을 드시면서 듣게 되시게 되겠습니다. 왜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 갑자기 그 인기도 좋은 여학생이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원래 선생님 하고 싶었어요. 교사. 그래서 제가 사범대를 갔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성적이 안 돼서 가신 건 아니고. 아니지. 자격증이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사 자격증, 하나는 미싱사 자격증.
그렇구나. 네. 뭐 혹시 오바록 할 게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잘 박아드릴 테니까. 심상정 대선 후보께서 갖고 있는 자격증이 2개 있으신데 하나는 교사 자격증, 하나는 그리고 미징사 자격증. 예. 그 미싱도 뭐 제가 C급으로 출발했지만 네. A급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A급은 주로 이 카라하고 네. 이 소매를 다는 거예요. 예, 에리. 혹시 터지는 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지금도 그 실력이 유지되고 있는 거군요. 아니요, 그저께 네. 그 창신동 그 봉지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한번 실제 사실이 아닌지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 전태일 열사 네. 사시는 그 창신동 뒤에 의류업체가 예, 많잖아요, 봉지업체가. 예. 그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진짜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싱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또 이게 또 혹시 들통이 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 그 지금 25년이 지났어도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냥 그래요? 단숨에 그냥 직선으로 박아버렸어요. 깜짝 놀랄 거라 사람들이. 네. 그런데 지금 대답을 안 하셨어. 왜 그 어. 좋은 인기 있는 여학생이 갑자기 그 공장으로 가셨나? 시대를 그 잘못 만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 사실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한 25% 네. 정도 대학 진학률이 20% 정도밖에 안 많이 됐어요. 갔을까요? 예, 아니 안 20% 됐을 것 같은데? 전후 정도 됐을 텐데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만큼 대학생이 된다는 거는 우리 사회에 그렇지. 특혜. 그래서 그러니까 여대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남대생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대학생들은 그 특혜를 받은 네. 그런 소수의 지식인으로서 지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독재 정권 말기에 적어도 우리 사회 역사를 위해서 지식인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학생운동이 대중적으로 한참 광범하게 벌어지는 때죠. 78년도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후보님 이렇지 않습니까? 지식인으로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책 쓰고 지식인으로 소명을 다하면 되는데 왜 그거 다 때려치고 공장으로 갔느냐? 제가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게 지금 그 한마디거든요. 그건 지식인으로 생각하는 당연히 지금처럼 정치운동을 하시거나 혹은 뭐 하시면 되는데 책을 쓰거나 교수를 하거나 그런 지식인이 왜 공장을 갔냐?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 그런 지식인은 많았다. 많았다. 그래서 이제 농민과 노동 속으로 공장에 가야 되는 이유. 제가 이제 그 야학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야학을 하셨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구로공단에서. 근데 정말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권리한 사회에 이 사람들이 정말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겠다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아니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야학을 하면서 사명감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시적에 그 열정과 의지가 불탈 때 정말 사회를 위해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일 뭔가. 그리고 제가 또 그 교사를 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노동자들에게 그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뜻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어렵게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리고 사범대학교를 갔다. 왜냐하면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가 되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교사로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게 이른바 민중학교, 야학에서 학교를 못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설을 해야 돼. 자, 왜 자꾸 남의 방송까지 간장게장집? 간장게장집. 간장게장. 네네네, 좋아요. 간장게장집. 그런데 가봅시다 한번. 오늘 밥은 제가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법에 걸리니까. 비싼 데를 가요. 자, 가봅시다. 네, 지금 신발 벗고 먼저 올라가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3층으로. 네. 예. 경호팀처럼 생기셨어요. 진짜 경호팀처럼 생기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이 번호로 오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올라 찍지 말고 올라가면 돼요. 지금 통화 연결됐습니다. 전화기 더 주시고요. 정화야 들어오지 마. 바깥에 있어 바깥에. 어느 방에 놨나? 큰 방으로 가지 뭐. 이쪽
이방 거기. 요거는 어떤가? 너무 아, 좁다. 여기 추워진. 그럼 여기로 가. 괜찮아요, 이 정도. 나머지 분은 너무 네. 우리가 가만 있어, 어떻게 앉아야 되나? 이쪽으로 다 앉으셔야 되지 않나? 세 사람이 다 같이 앉으면 그래요? 카메라는 나오죠. 거기 앉으시. 자,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셋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을까? 이렇게 앉으세요. 구석에? 차에서 트라이 하나 갖고 와요. 자, 이렇게. 테레비를 찍는다고 허리가 안 펴지는 구석 이거 안 되게. 안 되시겠죠? 허리가. 자, 그럼 몇 분 이렇게 오셔야지. 우리 이쪽에 아직 이쪽으로. 자, 저 신한스리든 이규정이든 기자 한 명 오고. 네, 지금 현재 노동동에 남아있다. 여기 이름이 홍일품이라는 간장게장 볶음집. 심 후보님께서 이렇게 3층. 옷 벗고 있고 이런 장면이 이렇게 놓고 해도 돼, 이제. 여기 놓고 해도 돼. 아직은 계속 촬영. 다 나오고 있어. 계속 나오고 있어. 미모가 드러나죠. 빨리 입어야 지금. 이번에 그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는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숨길 수 없는 이 밥값을 내가 낸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 있어. 편집 안 되는 뉴스가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 미모도 아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농성장이 아니지. 우리 그 집회장에서. 예. 그 분이 몇 세 정도 됐을까요? 한 40대 후반. 후반? 예, 중후반. 예. 내 나이 또래. 예. 어디 보면 네. 약간 어려 보이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분하고 계속 인터뷰를 하다가, 우리 둘이 눈물을 쏟겠어, 아주. 저는 안 울었고 그건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걸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오 대표가 신한스 이리 와. 인터뷰를 네. 하면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보니까 오 대표님 뭐 머리가 하얘지죠. 나 이제 염색을 안 하기로 했어요. 원래 염색을 했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되게 인터뷰하면서 그렇진 않은데 오 대표 우는 거예요. 이제 그 시장 아저씨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저 카메라가 자기 대표라고 또 안 잡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 후보 수준이면 잡겠지. 이 집에 자주 오시는 그래서- 집이신가요? 네, 자주 옵니다. 왜 이 집에 자주? 저 요 옆에 정치바로 아카데미라고. 맞아. 네. 그래서. 맞아, 여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홍대 예. 주차장 골목이니까. 제가 이 뒷골목에서 자주 놉니다. 아니, 우리는 대선 논리는 항상 홍보를 해줘요. 네, 이 집도 홍보해주고 이 집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집에 왜 어떤 점이 좋습니까? 이 집이 우선 저 신메뉴 해물탕이라는 거 네. 저거 중짜만 하나 시켜도 그냥 한 양이 5명쯤 푸짐해요. 원래 종자가 3명용인데. 근데 맛이 또 기가 막혀 있다 보시겠지만 이 그다음에 간장게장. 제가 좋아하는 또 간장게장이 간장게장도 먹어야지. 그럼. 네, 제가 원래 또 요리 중에 간장게장을 잘 담그는데 그래요? 이제 그거 생각이 문득 생각나는 후보 집에 가서 우리가 밥을 함께 얻어 먹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 아닌가? 아니 이제 집에서 집에 가서 먹는- 먹는 까지 뭐 한국 위반이 그건 됐어요. 아니죠. 차려갖고 오시면 제가 간장게장. 그럼 간장게장의 묘미는 어디에 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간장게장의 묘미 역시 간장에 있죠. 아니, 이게 잘 닮으려면 간장이 좋아야 돼요? 그거는 뭐 다양하게 동네별로 또 비법이 다르죠. 근데 잘 담그셔요? 잘 담그죠. 제가. 언제 진짜 한번 심상정 후보가. 간장게장은 이 달여붙는 것을 잘해야 돼요. 달여서. 이게 농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여붙는 것도. 아니, 우리가 대선 논리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 가면 항상 먹어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저는 뭐 간장게장만이 아니라 양념게장, 게찜, 게 중심으로 중심으로나. 좀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또 김밥을 먹다가 했거든요. 광주 그래서 가서 김밥을 60대 저 아주머니가 줬거든요, 제가. 김밥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런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내 제자 이거 양념게장을 차를 운전하고 있어서. 네. 저는 잘 전화기 못했었어요. 줬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시댁에 네. 명절 때 가면 며느리들이 다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네. 거기는 홍어 삭힌 거 하고 네. 저 양념게장이 꼭 들어가는 거야. 네. 어디신데? 신시댁. 전라도 전북에 네. 정읍. 정읍에. 거기는 홍어 삭힌 걸 안 먹으면. 자, 그러면 잘안 거죠. 우리 맛있는 게 나오면 네. 그때는 이제 뭐 시켰어요? 맛있는 얘기 해야 되니까 네, 그 전에 조금 이제 거시기한 얘기도 좀 해보죠. 네, 하세요. 요즘 그 여론조사들이 좀 이제 나올 그게 텐데. 요즘 인터뷰 첫 번째야. 알아내고 알아. 몇 %예요? 몇 %예요? 그런 거
묻지 말고. 묻지 말고. 안 봐요. 안 봐. 아, 여기서 아예 안 보는구나. 근데 이제 근데 어떤 언니가 여성 후보라고. 아니. 아, 그 언니? 우리 아들이 엄마 자존감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요새 이제 심상정 대표가 아주 인기가 있어요. 최근에 그 막 인터넷상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 뭔 얘기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아, 이렇게 신문을 하면 진행자 신문을 한번 보고 있으니 이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셔야 될지도 모른다. 정확한 표현이 감옥에 가야 된다 했나요? 감옥에 가실지도 모른다 했나요? 가게 될 것이다. 가게 될 것이다. 제가 이 정도의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아싸라게 얘기했죠? 그게 아마 13일인가도 국회에서 얘기하셨다가? 아니, 우리 당원들하고 당원들하고 만나면서 얘기했죠. 기자가 되어 일본말로.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한 그러니까 지금 거고. 전문용어로 일본말로 아싸리란 말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그런 건 강조 안 하면 다 잊혀지는데. 그 청와대에서 뭐 반응은 없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 뭐 품위가 없다? 없다. 품위가 없는 말, 뭐 인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네. 근데 신문에서 그래서 제가 인용하고 막스베버도 인용하고 루신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품위가 없다고 그러시는 건 뭐 인용한 제 책임이고. 셰브스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승 박사한테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 이분은. 루신도 모릅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모릅니다.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아닌가요? 그분이 이제 투표용지를 맞아. 종이장돌로 표현한 스톤, 뭐지? 페이퍼 스톤. 페이퍼 스톤이라고 표현한 분이군요. 너무나 그게 진짜 팍 박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정치인의 품위 중에 책임보다 더 높은 품위가 있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크기만큼 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가져야 될 품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책임을 통해서 자기 품위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설 구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은 하루에 수천 번씩 미디어를 통해서 재현되기 때문에 말의 수준이 결국 이제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데 우리 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언어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다른 언어는 아직 국민들이 특별히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말은 곧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좀 선거 과정이 저도 후보지만 좀 답답해요. 그렇죠. 이제 유력 후보들이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착한 경쟁하시는 거 아닌가?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그런 면이 있어요. 좀 재미가 없어졌어. 지금 국민들은 지금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에서 받은 고통이 정말 그 뼈에 사무치게 구석구석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여기저기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조금 아주 장밋빛 공약 이렇게 발표하고 더하는 것 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다 이런 믿음 갖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5년간 정치로부터 비롯된 그런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좀 두 분이 너무 인품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착한 경쟁, 착한 남자 경쟁을. 사실 이번 대선에서 야권의 2대 주자는 뭐 지금 말씀하신 착한 경쟁, 내지는 범생이 약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실 그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어떤 지금 현재 계시는 분이 워낙 야만적이셨기 때문에 도리어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게 도리어 이렇게 대중들이 그걸 도리어 거기서 그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또 환호하고 또 좋아하시는데 절박한 분들은 또 좀 깝깝해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오늘도 대형마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지만은
이게 반발적의 개혁만 하더라도 얼마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한 발 나간다는 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가능한 건데 이렇게 너무 착하하고 하면 이렇게 뭐 나이브 하면 이게 뭐 변화가 있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 야만을 무너뜨리는데 필요한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 더 느끼고 필요한 건 사실이죠. 아까 이제 우리 오연호 대표가 이제 지지율 이야기하시다가 지나쳤는데 뭐 지금 솔직히 뭐 저한테 올 지지율이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현재 그렇다. 지지해 달라고 그래야지.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명박 정권의 그 폐악이 심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제가 추석 전만 출마했어도 아마 우리 뭐 그래도 진보가 좀 못마땅해도 고정표를 가져갔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제가 후보가 된 지 지금 한 25일 됐어요. 그렇죠. 늦게 한 달도 안 출마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 지지자들이 대체로 합리적 진보니까 문제는 안철수 후보 쪽에 원정 가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냥 단일화 게임이 워낙에 박빙으로 되니까 돌아오기도 지금 힘들어.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지난 상반기에 진보 정치가 국민에 너무 큰 실망을 주고 화가 많이 나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원래 정통 진보의 기반도 지금 사실은 좀 많이 지쳐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저는 저한테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지지율이 진보정의당이나 저에 대한 지지율의 전부는 아니다. 지금 뭐 니들 좀 이제 하는 거 보고 이제 판단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곁눈으로는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심 후보께서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일 무거운 얘기로서 듣고 싶었던 얘기 하나 핵심이 사실 그건데요, 바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진보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특성이 사실은 진보 의제의 소멸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요구 자체에만 맞춰져 있지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그중에 진보적 의제 혹은 진보에 대한 리더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이 실제 진보 진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대선 이후에 진보 진영이 나아갈 길을 일정하게 좀 흐리거나 좀 막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렵게 대선 후보 출마를 결정한 것은 사실 지지율에 연연했다면 결정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진보적 정권 교체에 진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진보 정당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인데요. 첫 번째 문제 관련해서는 진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럼 야당에게 권력을 줬을 때 얼마나 바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아직 확신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개혁되는 정부 다음 정부는 개혁 정부가 돼야 되고 서민 정부가 돼야 되는데 그 정부 관련해서 이제 그거는 결국은 그 변화와 개혁이 절실한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우리 이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도 중계가 가능한데. 보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화질도 괜찮아요? 굉장히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이거 한번 줘보세요. YTV에서 보내주고 있는 대선 원래 오연호 서혜성 오연호가 진행하고 있는 대선 원래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지금 점심을 먹기 위해서 그렇죠. 간장집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TV 재밌으시면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인터넷만 클릭하지 마시고 10만인 클럽 가입하시는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 광고. 우리 10만인 클럽 회원이야. 10만인 클럽 특강도 있고. 회원으로서 10만인 클럽 가입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가입해 주세요. 동시에 심상정 후보도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의 결론을 내자면 원정 가 계신 분들 빨리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화 걱정하시는데 단일화는 두 분이 예. 뭐 누구보다도 역사적 책임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네. 알아서 하리라고 봅니다. 네. 저한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데 왜 거기 끼냐 나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정권 교체는 문고래 안고래가 뭐 중심이 돼서 하시겠지만 네, 네. 그 정권 교체의 그 방향을 민심의 바다로 안내하는 것은 날쌘 돌고래다. 그게 심상정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단일화 걱정하지 마시고 민심의 바다와 이 정권 교체를 연결하는 바로 그 진보적 정권 교체에 힘을 모아야 되고 심상정에게 모아지는 그런 기대와 지지는 개혁의 책임성을 더하는 종잣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들 돌아오시라. 그래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진보적 정권 교체로 MB 실정을 바로잡자 네. 이러면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5대 민생 파탄 진상 책임 규명 및 회복 방안 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라는 큰 두 사람이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야권에 어떤 진보 정의당 후보인 심상정은 지금까지 내놓은 공약 중에서 요 점이 굉장히 쌈박하고 또 이 두 남자랑 차이가 있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제가 어느 팟캐스트에서도 인터뷰할 때 그랬는데 지난 일요일 날 뭐 다 발표들을 하셨잖아요. 네, 공약 네, 발표. 네, 네. 그거 본 소감을 묻길래 제가 그랬어요. 심상정이 진정한 완판녀구나. 정책 완판녀. 제가 그동안에 진보정당에서 활동하면서 만든 정책이 완전히 다 팔려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완판이라 그런 의미에서 완판 완전히 팔려됐다. 그냥 그동안 여기서 애쓰게 만들어놨던 거 다 가져가 버린 아니 거구나. 뭐 그에 대한 그 진보정당과 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 자부심이 있죠. 뭐 다 이렇게 좀 리모델링도 하고 했지만 근데 맞아, 안 맞아. 팔린 게 하나 있어요. 안 팔렸어요. 네. 뭐가 안 팔렸어요? 정치개혁 공약 잘안 팔려요. 정치 개혁. 네. 네. 진짜 중요한 그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런 거? 이제 독일식 정당명제도 중요하고 네. 뭐 단일화 때문에 엄청나게 국민들 불안하고 또 사회적 네. 문제인데 이거 좀 없애려면 연합 정치를 네. 정상화하려면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다. 결선 투표제. 그렇죠. 그 결선 투표제는 YS도 말씀하셨던 거고 DJ도 말씀하셨던 거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주장하면서 보니까 보수 진보 매체를 불문하고 다 사설을 쓰셨더라고요. 결선 투표제 필요하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만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기간이 길고 공감대가 넓은 공약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입번 끝도 안 하시는 게 왜 안 사갈까요, 그거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연호 대표가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결선 투표제를 하자는 거는 이번부터 하자는 건가? 다음부터 하자는 아니, 건가? 제가 일단 공약을 냈으니까 뭐 이번부터 하기 어려우면 다음이라도 하겠다. 어떻게 하자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뭐 과거에 제가 발표했던 거나 또 최근에도 제가 뭐 지지율은 낮지만 두 분께서 제가 낸 공약이나 또 여러 메시지들을 아주 천천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도 하시고 그러는데 뭐 이 결선 투표제는 뭐 일체 말씀이 없으셔요. 근데 그게 사실 민주당 기득권의 핵심이거든요. 새누리당 민주당 양당 기득권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진보 후보의 필요성, 이 아까 말씀하실 때 앞을 헤쳐나가는 돌고래와 같다 말씀하시는 그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진보 정당이 주장한 지 10년이 넘었거든 사실은요. 그게 보수 정당이 받아들이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고 그리고 사회 의제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진보 후보가 필요한 이유가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의제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제 교체 없는 정권 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틀림없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삼중 후보께서 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일들이 사실은 바로 그 의제에 대한 선도 그리고 의제를 앞서 개척해 놓음으로써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심 후보의 존재 가치는 의미 있다. 식당이니까 마이크는 이렇게 내려놔도 될 것 같고요. 딱 마이크 들고 있으면 좀 딱딱해 보니까. 이 얘기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갔는데 대구 사정을 이렇게 보니까 무상급식은 지금 보수 교육감이고 진보 교육감이고 상관없이 거의 한 70% 가까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5%. 그리고 또 저임금이
전국적으로 최고 저임금이 많고, 그다음에 뭐 1인당 GDP 제일 낮고, 뭐 생활보호대상자도 제일 많습니다. 뭐 그다음에 네. 이제 특히 교육 환경도 안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대구 지역에 제가 이전에 그 새누리당 원내지구당 위원장 강연 갔을 때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똑같은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라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당선된 의원님들하고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당선된 의원님하고는 자부심이 다를 것 같다. 왜냐하면은 대구 경북은 그냥 새누리당 말뚝만 갖다 박아도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예. 당선이 되시니까 그분들이 뭐 어려운 곳 가서 살피고 정책 만들고 정책 안 지켰다고 해서 야단 맞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생을 살필 필요가 없어. 줄 서면 되지.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지금 지역주의, 그 오랜 또 양당 제도, 양당 체제로 이게 폐쇄된 예. 이런 정당 구조 가지고는 지금 뭐 아무리 경제 민주화 이야기하고 뭐 복지 이야기 해봐야 네.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양하게 열어놔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결선 투표제가 기득권의 대표라고 하는 것은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네. 이제 양당 중심으로 가니까 소수당이 항상 뭐 희생하라, 단일화하라, 뭐 이렇게 연대하라 이런 거에 어떤 강제적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두 가지 그러니까 측면을 말씀하신 거겠죠? 그게 1%든 10%든 정당은 자기 지지 기반의 그렇지. 이해를 대표하는 게 1차적인 임무예요. 嗯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에서는 일단 이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나 차선을 위해서 소수 정당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 대중을 대변하는 일을 보다도 차선과 그렇지. 차악을 막는데 복무해야 되니까 뭐 완주 얘기 나오면 거의 그냥 맨날 비난당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당한 비난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오직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신생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국민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선 투표제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와 진보정의당도 결선 투표제가 있다면 마음 놓고 지지할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당하게 평가된 걸 가지고 정책 기관도 하고 해서 2차 결선 투표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니들 지지율 얼마나 돼? 저는 만약에 단일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간장 공정한 계산 이쪽도 하나 주세요. 경쟁이라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다고. 네. 그럼 네. 개혁도 빨리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요 정도 좀 드시면서. 드시면서. 아, 밥이 거 있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참 마음에 저도 다가오는데 그동안 이제 진보정당이나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잘 안 팔려 이게. 근데 한 10년 후에, 예? 그러니까 10년 후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하면 또 이게 먹히는 거야. 근데 마치 자기네들이 한 것처럼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심정을 제가 알아요. 예. 여기 인터넷 방송을 오랫동안 주장했을 때. 아니 옛날에 우리가 그 말지 기자 해보면 알아 그때. 근데 말지 기자 때 뭐 막 이렇게 쓰잖아요. 뭐 미군이 어떻고 여기 또 시작해서 막 하면은 또 뭐 저기 무슨 6.25 때 양민 학살 사건 뭐 이런 거 쓰면 한 10년 전,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근데 이제 다 15년, 20년 지난 후에 이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큰 데서 마치 자기네들이 그 한 것처럼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딘가가 80. 아니 그걸 또 그렇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그렇게 콕 집어서 하면 또 안 되지. 자기가 이제 오마이뉴스 있으면 책을 한 권 냈어요. 이제 민규지 분들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자주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르포르타주죠 사실. 그때 정말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팔려줘. 그 당시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시 재구성되고 하는데 10년이 훨씬 더 걸렸죠 사실은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그 자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제 큰 역할을 하셨죠. 나는 처음에 게릴라 이야기 나오고 할 때 진짜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생각나거든요. 왜냐면 김산 추기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10년 걸리더라. 근데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예요 한 명. 글도 쓰시고. 예전에 많이 썼죠. 글도 쓰시고. 원고료는? 원고료도 드리고. 원고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원고료가 자동적으로 쌓여요. 아 그래?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오늘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얼마나 쌓였는지.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근데 지금 오연호 기자가 네. 그 간장게장에 국물을 붓는 걸 보니까 많이 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뭔 간장게장에 국물을 보이고 해물탕인데. 해물탕에. 해물탕이었구나. 지금 간장게장 어떻게 끓였나 지금 속으로. 간장게장 이게 간장게장이에요. 아니 서혜성 박사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해물탕과 계속 간장게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간장게장을 끓이고 있나? 얼마 전에 그 4가지 없는 대학생들을 또 만났던데. 네. 네. 그 제목을 잘 정했던데 그 학생도요. 4가지 없는 대학생. 뭐 3불 4불 대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불러왔습니다. 예. 그 대학생들 와서 근데 그 대학생들이 심상정 후보만 찾아온 거예요? 지난겠지 잘 모르겠네. 아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어.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바쁘셨고 높으셔서 좀 아. 만나주시지. 연애 편지 네. 좀 받으세요? 네. 얼마 전에 그저께 이제 오연호 대표하고 같이 이제 문재인 후보 만났거든요. 그 만나러 갔는데 거기 지지자가 이제 목도리하고 연애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지지 편지죠. 저도 많이 봤죠. 하나 공개. 어제 또 KTX에서 뭘 받았던데? 어떻게 잘하셔? 하나 읽어보게요. 어. 네, 연애 편지. 네. KTX에서 준 사람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아이, 그 남성한테 받으셔야지. 그 문재인 후보는 여성한테 받았는데. 에이 촌스럽기는. 전수가. 편지 내용 좀 신무부가 직접 한번 읽어주는 그런 시간. 밥 먹기 전에. 그냥 주세요. 안 넣으세요. 괜찮아요. 아 여기 있어? 아, 손으로 쓴 거래요. 심상정 의원님 느낌표 딱. 평소 존경하는 분을 저희 고객으로 모시게 되어 너무나 설레고 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네. 느낌표 딱. 이거 카메라에 보여줘요. 추운 날씨에 자, 건강 조심하세요. KTX 승무원이 그러니까 쓴 거 같네요. 여자 승무원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네. 초콜릿 하나 갖고 와서 너무 설레인다면서 이렇게 쪽지를 조그맣게 해갖고 이렇게 저기 초콜릿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읽어보니까 이렇게 그렇구나.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하트. KTX 승무원 누구 드리. 이런 거 받으면 어떠세요? 어우 가슴이 뜨끈뜨끈하지. 요즘에 제가 춥잖아요.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드시면서. 예. 맛있게 드세요. 예. 그 지금 공동 선대위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다른 선대위장들도 열심히 뛰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예. 예. 아니 도대체 뭐 심상정은 주변에 또 막강한 맨파워들도 있고 한데 도대체 뭐 안 움직이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 해서 은근히 이렇게 찔러보니까 하는 말씀이 아이 뭐 토론 이런데도 안 부른다 이거야 요즘에. 근데 실제 제가 좀 의원으로서 국정감사도 하고 뭐 하는 얼마 전까지도 TV 화면에 자주 나왔어요. 근데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딱 끊겨버렸어요. 도리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도리어 끊어졌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거의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그래도 저희가 7석에 네. 3당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담은 10초라도 배정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아예 제가 왜 그런 거죠? 환경노동위원회 그런 의원으로서 거예요? 역할을 하러 갈 때는 카메라도 몰리고 기사도 많이 나.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선 후보로. 딱 할 때는 일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언론의 공공성이나 공정성에서 기회를 이렇게 균등하게 배려하고 하는 문제를 예전에 이제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막 방송사 쫓아가 싸우고 할 때 방송사들이 그런 걸 다 의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의식조차도 안 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거의 문전박대야. 그게 이명박 정권 5년의 결과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보 정의당은 그 안에 기자실 같은 구조가 있나요, 없나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상당한지. 사무실을 임시로 얻긴 했는데 기자실은 어. 원내에 원내에다가. 진보정의당에 그렇지, 방이 원내에. 있고 네. 저 기자실도 있어요. 거기다 하면 되죠, 뭐. 네. 근데 뭐 기자가 와야지.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오마이뉴스도 지금 자주 못 보낼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가 7명인가 6명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양 후보 진영에 한 2명씩 새 후보, 중요한 후보. 중요한 후보? 실수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신 지지율이 현재 스코어. 오대표 기자. 현재 스코어. 오대표 기자. 지금 현재 편파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후보를 특정 후보를 이렇게 장식하다가 내보내기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지금 완전 편파 방송. 다른 그 중요한 후보들이 여기서 빼박이라고. 지금 사장 위에서 편집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심상정 정치인 후보십니다. 근데 제가 2009년도에 이제 그 북유럽을 여행을 했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공부하러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이제 교육 투어를 갔는데 스웨덴 가가지고 참 진짜 민주주의 품격을 제가 품격. 민주주의 품격. 거기 이제 여성당이 있어요. 그렇죠. 2%밖에 안 돼 지지율. 그때 유럽연합의 의원 선출하는 선거기간이었거든요. 네. 다 각 당들이 캠페인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로 치면 손석희 시선집중 같은데 아침에 방송을 했어요. 여성 당수가. 그때 뭐 주류 정당들, 그러니까 3인당 같은 데가 거기는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통광고를 신문에 다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어 통광고를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인기 있는 그 아바그룹의 리더가 그 광고비 통광고비를 다 펼쳐한 거예요. 이분 인터뷰를 보고 제가 감동한 게 나는 여성당 지지자가 아니다. 그렇지만 당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저 광고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제도를 바꾸라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TV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내가 이 다음에 메이저 후보가 되면 정말 저렇게 편파 방송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하는 멋있는 품위 있는 후보가 돼야 되겠다. 335에 183. 그렇군요. 자 이제 식사를 합시다. 진짜 맛있게 국물이 스웨덴 가셨으니까 제가 아까 여쭤보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혹시 아세요? 어제 제가 이건희 씨를 만났어요. 그래요? 네. 어디서 만나셨습니다? 대구에서. 거기로 오셨던가요? 오셨더라고. 체인지 대구 그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근데 영남대학교를 우연히 만나신 겁니까? 영남대학교를 다니시는 여자 이건희를 만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건희가 아니고. 여기 곁접시를 하나씩 드려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건희 사장 얘기는 왜? 얘기한 이유는 삼성이 스웨덴에 있는 유명한 기업 발렌베리를 롤모델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발렌베리. 근데 5대 세습 경영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도 있어. 진짜. 근데 그 스웨덴 가셨다고 그러니 갑자기 생각나서. 근데 그쵸 추적해 들어.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5대 세습을 이어받은 것도 거기는 우리 세습하고 달라요. 다르죠. 85%를 이제 사회에 환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은 혹시 삼성은 혹시 세습만 물려받을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뒤에는 안 드세요? 응? 같이 드셔야죠. 저희는 하나씩 챙겨 먹었습니다. 네. 그 밑에 배를 눌러봐봐. 여기 육수를 더 넣어야 돼. 아니면 서교동에서 만나도 되죠? 서교동에서 만나서 그쪽으로 이동을. 서교동으로 좀 오라고 그러겠지. 김원태 씨랑 서교동으로 한 2시 20분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김치가 맛있습니다. 이게 꽃게 아닙니까, 그죠? 네, 꽃게 여기는 작은 걸로 하는데 아주 살이 탱글탱글한 게 괜찮아요. 이 꽃게가 바로 연평도 사태의 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게는 먹을 때마다 저는 연평도가 생각이 나요.
맛있네, 이 집. 심상정 후보님 덕분에 좋은 집을 하나 발견했어. 이 방도 아담하네. 좋아요. 여기 이 방이 요거, 좋네, 참, 이 여기 방이. 와서 음, 이제 편안하게 음, 얘기하고 좋습니다. 후보가 그러니까 공개적인 취재 현장에 나온 기자들한테 밥을 사도 안 된다 그 말이었군요. 난 그것까지 잘 몰랐습니다. 문 하나 진짜 잘 만들어놨어. 네. 후보가 돈 쓰면 안 된다는 걸 잘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요. 그거 쓰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새도 그 후보 따라다니는 수행 기자들 있잖아요. 버스도 다 자기네들이 각출해서 내고 버스비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버스비도? 후보 쪽에서 기자들 취재 기자들을 위한 편의 자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아니 이른바 진보 쪽으로 분리되는 언론들 기자를 안 붙여줬어요. 그냥 항의를 하니까 네. 안 나오는 줄 알고 다 안철수 문재인 쪽으로 이미 배치가 돼 있다 이거야. 근데 그래도 제일 먼저 배려한 데가 5만이었어. 뭐 그만큼 많이 나진 않더만도. 오늘 뭐 통째로 몇 시간 나오시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는 또 밥 먹어. 시민기자 제도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하는 시민, 지지하는 시민들이 좀 올리고 같이 해요. 그러면 되죠.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식구들하고 저녁에 밥 먹는 게 한 달에 몇 번쯤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같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지 지금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올해를 이렇게 고단하게 살고 올해 뭐 선거만 지금. 네. 그래도 선거도 다 또 아슬아슬하게 됐잖아. 그렇지. 이제 올해 좀 하고 제 총선 때 왜 제 내년에는 좀 가족들하고 시간도 가지려고. 네, 그래야 총선 돼. 때 왜 심상정 후보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졸이게 하는 의도적으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인기 있는가 보려고 특정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늘에 아니 그리고 우리 총선 버스가 또 갔던 그때 맞아요. 총선 버스. 그때 서영 작가는 없었죠. 일산은. 그 총선 버스가 기획이 참신하다고 해서 한국 기자협회에서 상 받았어요. 그래요? 그때. 받아가지고 아무 김치 좀 더 주세요. 연락도 안 해주고 자기 혼자만 알고 다른 신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일은 같이 했는데 상금도 자기 혼자 먹고. 그런 건 아니죠. 상금이 30만 원. 30만 원인데 우리 후배 기자한테 줬지. 30만 원. 어쨌든 그때 그 총선 버스가 좋았고 또 이번에 이 대선 올래는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좋은데요? 구석구석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서혜성 작가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대선 올래. 지금 제가 오 대표하고 김은태 대표가 며칠째 또 얘기를 방송을 해. 하고 있는데 오 얘기를 대표가 하라고. 지금 최초로 칭찬을 듣고 있는. 그래?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선거운동원들은 예를 들어 유시민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또 활동하는 거예요? 알아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어. 언론에 잘 안 나옵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언론 환경이 그 유시민 선대위원장이나 노회찬 선대위원장께서도 평상시에는 한 말씀 하시면 언론이 이렇게 언론 잘 해주는데 반응이 있었는데 이제 대선 이름으로 하니까 그 캐파 속에 딱 그 축소된 공간 속에 딱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두 분을 다 부를 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아니 나중에 한번 같이. 그러시죠. 각 본부장들 한번 불러서. 그러세요. 그럼 본부장 몇 분이세요? 그럼? 그게 아니라 위원장. 강관들은 한 분씩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씩만 불러도 너무 말씀이 많기 말이 세기 때문에. 몇 분이세요 공동본부장님? 다섯 분. 5분. 아, 나머지 세 분도 마저 소개해 주시죠. 누구시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르세요. 누구죠? 조준호 조준호. 공동위원장도 계시고요. 원내대표가 강동원 위원장인데, 강동원 의원인데. 네네. 그 다음에 노동 쪽을 대표해서 콩이덕 전 의원님 5분. 의정부. 청소노동자 네. 콩이덕. 전 국회의원. 예. 아니 집에서 그러면 식사를 거의 못 하시면 식구들이 좀 항의가 있잖아요. 아니 단념했나요 이제? 어쩌다가 제가 들어가서 옛날에는 좀 늦게 들어가면 혹시 밥을 안 먹고 올지도 모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이제. 밥통 이렇게 열어보면 밥이 없어. 밥이 없어. 언제 뭐 집에서 밥 먹었나 이러고 그냥 내놨어요. 아예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군요. 야 이게 내놓은 그러니까 자식이란 표현인데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 내놓은 엄마네. 그러는 엄마. 내놓은 여기 엄마한테는 그 말을 쓸 엄마. 수가 없는데 이 좋은 음식을 이제 잘하신다. 아까 말씀 나름대로 잘하신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진짜로 잘하시네. 진짜 잘하지.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사실 주권자, 정치 소비자, 국민에게 밥을 해먹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런 점에서 뭐 집에서 조금 지금 소홀하시더라도 집에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의 큰 엄마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 더 드세요. 이거 제대로 말씀하신다고 드시면 드세요. 밥은 다 먹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밥을 먹는 더 것도 드세요, 더. 아니, 목적인데 괜찮아요 저는. 밥을 먹는 것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러운 부부의 소탈한 삶 그리고 왜 되게 뭐 사실은 밥 먹는 게 잠깐 화면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30분, 1시간씩 중계하는 일은 없거든요. 근데 오련 대표가 기획을 했는데 소탈을 하고 싶어서 소탈한 게 아니고 소탈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TV에는 이런 모습이 잘 이렇게 라이브로 정말 날것에 아무 편집 없이 지금 막 소리가 들리네. 아까 우리 그 같이 했던 상인들 예. 지금 이제 저기 광흥상역 쪽으로 아마 행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아까 그 우리 신상정 후보 공약들 약속 그거 보니까 골목 상권이 이 대형 마트들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축소됐는지 그거를 조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조사를 해서 해보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생 파탄 정도가 매우 심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 5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적당히 그냥 공약 이렇게 하나 던지고 말면 안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골목 상권의 재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밀고 들어왔는지 실태를 밖에서 국민들에게 다 보고하고 이 정도 그 국민들이 알아야 이제 힘을 실어줄 거 아닙니까? 응? 제가 이제 골목 상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 혈관이 굵으면 좋죠. 근데 모세혈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큰 혈관이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모세혈관의 완성편으로서 대형 혈관이 있는 건지 우리는 모세혈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큰 혈관이 지금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큰 차이가 없는 말이거든요. 골목골목은 실핏줄로 연결되는 것인데 실핏줄을 다 삼켜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이지 그 실핏줄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포 구석구석에 모든 걸 전달하고 또 거기서 채취한 영양분을 다시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실 골목상권이 실핏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죽어가는. 제가 그래서 우리 문재인 후보도 중소기업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식경제부를 없애고 중소기업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R&D 투자 90% 이상 중소기업만 주고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정책 효과도 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살리자 말만 하지 말고 집중 투자를 확실하게 하지 않나? 아, 그러죠. 지금 뭐 다 중소기업 살려야 된다는 건 합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도 제가 그런 비판을 했지만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 그거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 체제를 중소기업 중심 체제로 바꾸려면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려야 된다. 건드릴 수밖에 없고 건드려야 실효성이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 이거지. 돈이 지금 뭐 R&D 투자 거의 90%가 대기업으로 다 가는데 뭐 정부 투자가. 오 대표 이 집 간장게장맛 어떻습니까? 좋아요. 좀 담가가지 않습니까? 조금 단데요. 네. 오늘 게 조금 많이 담가. 근데 원래 이 간장게장은 다른 반찬 없이 네. 해물탕 없이 네. 간장게장에 집중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 그 맛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데 오늘은 먹을 게 많네요. 여기로 반찬도 다 좁기 때문에. 이 해물탕 국물이 아주 시원해요. 네, 그러네. 진짜 시원해.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서 작가님이 식사가 좀 부실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밥을 먹는 것도 목적이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우리 중심이 아니고 후보 중심에 그런데 이전까지 했던 방송과 다른 그런 걸 좀 하셔. 우리 낚시터 토크 이런 거. 응? 낚시터 토크 이런 거. 아, 낚시도 두고 낚시터에 가가지고 누구랑 할까 그거. 누구? 아니 지난번에 우리 유시민 대표가 유시민 대표 낚시 좋아하잖아. 참. 낚시를 좋아한다길래 지금 뭐 무슨 재미가 있나 한번 내가 쫓아가 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거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아예 그 안에 왜 물에 조그만 집 한 채 떠 있는 거 있잖아요. 알죠. 네. 그런 데 가니까 그 완전히 별세계지. 별세계잖아요. 그리고 눈치 볼 것도 네, 없고. 응? 아주 좋은 풍경 안에서 그 앉아서 정치인들도 자기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두분다 서교동에서 하실 거예요? 아, 왜냐면 망원시장이 오늘 다 졌대요. 다 상인들이 없대. 아, 없으세요? 그 데모로 나왔잖아. 네. 그래서 서교동에서 그러면 말씀을 나누시려고. 아니면 그 근처나 어쨌든 거기서 만나야 될 것 같아. 예. 시청자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우리들 그 진보정의당의 신상정 후보와 마포 여기가 무슨 동? 여기요? 예, 무슨 동이죠? 마포 서교동 근처에 있는 홍일품 간장게장 백반 전문점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다락방에서 다락방도 또 이렇게 있어요, 다락방. 비틀어진 다락방에서 그리고 마치 대학 때 선배와 같이 그 어느 신촌 어느 혹은 내지는 뭐 어디 골방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치가들이 늘 간극이 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간극을 더 좁혀보고 편집 없이 날것의 상태로서 특히 사실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자기의 본성이 많이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심상정 후보의 본성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면 음식이라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건 원래 그걸 못 숨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오늘 무슨 어제부터 지금 야권 단일화니 뭐니 해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진보 정의당 후보는 일이죠. 진보 정의당 후보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진보 정의당 그 야권 단일화 이 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글쎄 좀 그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그 정책과 또 실천 연대를 이끌어보자. 이래서 제가 좋은 제안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두 분이 반응이 없어요. 아. 두 남자가? 두 남자가. 이 남자들 왜 그럴까? 근데 뭐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척,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알고 모른 척. 두 분 간의 힘겨루기가 너무 지금 박빙으로 진행이 돼서 나는 돌아볼 아니, 거기에 신경이 쏠려 있으니까. 여기 먼저 하고 나서 좀 보자. 그러니까 이쪽 여자를 볼 시간이 없고 자기 두 남자들끼리 지금 신경전 하더라고. 근데 뭐 그래도 뭐 이 자리 떠나기 전에 꼭
얘기가 나오는 데 한 가지 있을 제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표준 그러니까 정책연대 합의는 이렇게 하자 해서 네. 제가 모델을 낸 게 있어요. 그렇죠. 첫째는 다음 정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만약에 연대 정부를 만든다면 어떤 정부가 돼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당장 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해결 의지가 분명히 가시돼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 3대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당장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해보자. 정례가 없는 쌍차, 비정규직 없는 현대자동차, 결평 없는 삼성. 이거는 세 가지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도 다 방문도 하셨고 입장도 표명했던 거니까 이번에 좀 해결을 공동으로 좀 촉구하고 노력을 해보자 이 말씀 하나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요 민생 MB 정부 민생 파탄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MB 정부 실정의 대표적인 5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실정 회복위원회를 만들어서 취임하기 전까지 국민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리자. 중간보고를 하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정책 이 10개 정도 한번 추려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기 내내 이 약속 이행을 점검하는 그런 약속 이행위원회를 설치하자. 약속 이행위원회. 예. 그렇게 제가 4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 중에 제일 반응이 뜨거웠던 게 이제 두 번째, 네 번째였는데 그 5대 과제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선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처럼 국가폭력이 굉장히 난무했잖아요.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대책. 알았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대강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론 장악, 그렇지. 공공성 문제. 네 번째는 제가 천안함 진실을 규명하자. 그리고 대북 강경책에 대한 조사도 좀 해야 되고요. 마지막 등등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